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는 두 번의 결혼으로 아들 3명, 딸 3명을 두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전처의 소생으로 미천한 처지였지만 나머지 5명의 이복 형제들은 황실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우스가 굳이 전처 소생인 콘스탄티누스에게 우선권을 준 것은 당시의 불안한 정세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복 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형제가 13살이었고 콘스탄티누스의 나이는 32세였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콘스탄티우스로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의 간곡한 유언에 따라 이복 형제들과도 반목하지 않고 황실의 특혜를 받고 살게 해주었으며 이복 형제들도 콘스탄티누스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황제들이 로마를 오랫동안 비우자 로마에서는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황제가 퇴위했는데도 두 황제가 머물렀던 니코메디아와 밀라노가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한 로마 시민들은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퇴위한 후 그의 후계자들이 로마에 그의 이름으로 화려한 목욕탕들을 지어서 기증했지만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심지어 그 건물들을 지을 때 사용된 비용이 로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갈레리우스는 토지세와 인두세를 일괄 징수하기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매우 정밀하고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람은 고문까지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해나갔습니다. 로마는 다른 속주에 비해 특혜를 많이 받았는데 더 이상 그런 특혜를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마케도니아 정복 후 인두세를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이 면세 특권만은 500년 동안 계속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레리우스 황제가 더구나 로마에는 없고 먼 아시아에 머무는 황제가 로마를 속주들처럼 취급하는 것에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황제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원로원은 시민들의 불만을 묵인했고 비슷한 처지의 잔류 군의병들은 황제들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과거처럼 로마에 머무를 황제를 뽑고 싶었고 로마 시민들의 바람이 막센티우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같이 퇴위했던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갈레리우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전임 황제의 아들이며 현재 황제의 사위인 막센티우스는 제국을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뛰어난 능력 때문에 오히려 배제된 반면 막센티우스는 악덕과 무능 때문에 배제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군단병의 지지로 부황제까지 올랐다는 것을 알고 막센티우스는 질투심으로 인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지만 갈레리우스가 세금 문제로 로마 시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그 분노를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근위대 지휘관 2명과 병참 장교 1명과 공모하여 세베루스에게 충성하던 수도 총독과 몇 명의 행정관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황제의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막센티우스의 아버지 막시미아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와 함께 퇴위한 후에도 항상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 막센티우스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여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전 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의 등장은 막센티우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는 갈레리우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막센티우스를 응징하기 위해 로마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경험 없는 막센티우스를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지만 성문은 닫혀 있었고 근위대장 아눌리누스도 막센티우스의 지지를 선언하고 그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한 세베루스는 급하게 라벤나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라벤나의 요새는 공격에 견딜만 했고 라벤나 함대에서 바다를 통해 보급품을 얼마든지 보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일리리쿰과 동방에서 오는 지원부대가 자유롭게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았던 막시미아누스는 라벤나의 요새를 공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베루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이미 로마에 있는 자신의 군대에게 배신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막시미아누스는 그에게 명예로운 항복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과는 달리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황제로서의 장례식만을 허락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는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레리우스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막센티우스의 아버지 막시미아누스는 연령이나 지위에서 콘스탄티누스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직접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 갈리아의 군주 콘스탄티누스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동맹의 보증으로 딸 파우스타를 데리고 갔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파우스타는 아르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막시미아누스는 부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에게 황제의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막시미아누스와의 연대를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여건상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루스 황제가 죽게 되자 갈레리우스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진입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을 절멸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경험이 많았던 막시미아누스는 방어를 철저히 했습니다. 갈레리우스는 이탈리아 침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세금으로 인해 갈레리우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무찌르는데 많은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막센티우스와 막시미아누스는 많은 돈을 살포하고 더욱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갈레리우스가 데리고 온 일리리쿰 군단들의 전의를 꺾고 충성심을 와해시켰습니다. 마침내 갈레리우스가 퇴각 명령을 내렸을 때는 군기마저 버리고 도망가는 고참병들을 말리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갈레리우스의 군단병들은 퇴각 도중에도 약탈을 자행하고 마을마다 불을 지르는 등 한심한 행동을 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그들의 배후를 추격하기는 했지만 그들과의 교전은 피했습니다. 막시미아누스는 이제 사위가 된 콘스탄티누스를 설득하여 추격에 참가하게 하여 확실한 승리를 하고 싶었지만 콘스탄티누스는 세력 균형을 위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